안녕하세요. 서울 나일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주희 원장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신선배아 이식과 냉동배아 이식의 차이입니다. 둘 중 무엇이 더 좋은지, 어떤 경우에 선택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선이식과 냉동이식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해당 주기에 난자 채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선배아 이식은 난자 채취를 한 그 주기 안에서 배아를 만들어서 난자 채취 후 3에서 5일 차에 신선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동결 이식은 이전 주기에 난자를 채취한 후 배아를 동결해 두었다가 다른 주기에 내막을 준비하고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신선배아는 한 달의 채취와 이식이 다 끝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냉동 이식은 난자 채취 과정상에서 겪는 난소의 고자극 상태에서 벗어나 몸을 안정시킨 다음에 배아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신선이식이 더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인 난소 반응을 보이는 여성에서는 신선 이식과 냉동 이식의 누적 출산율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선 이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먼저 난소 반응이 과하지 않고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자궁 내막 두께나 모양인 채취 시점에 괜찮은 경우, 그리고 배란 유도 과정에서 프로게스테론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내막과 배아 발달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는 굳이 동결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냉동이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거나 성공률이 높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냉동 이식은 대부분 신선배아 이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또는 신선배아 이식 후 배아가 남은 경우에도 할 수 있고요. 혹은 환자의 학업이나 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냉동배아 이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냉동배아 이식 사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등에서 난소 고반응으로 난소 과자극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초음파상 보이는 난포의 개수가 많거나 채취 전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은 경우, 혹은 채취 당일 난자 채취가 예상보다 많이 된 경우 신선 이식을 하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배아를 전부 동결하고 다음 주기에 이식을 하게 되면 과난소 자극 증후군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출산율도 더 높게 보고됩니다. 혈중 프로게스테론이 일찍 올라간 경우 배란 유도 중간에 프로게스테론이 먼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내막의 시계가 앞당겨져서 배아의 시계와 맞지 않아 좋은 배아를 넣어도 착상 타이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상 전 유전 검사 등 배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배아를 키운 후 검사하고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기에 이식 타이밍이 맞지 않아 배아를 동결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이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다거나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등의 수술 전 배아는 먼저 확보해두고 엄마 몸 상태를 안정화시킨 후 냉동 배아 이식으로 가는 것이 임신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이 임신 성공률 차이는 실제로 얼마나 나나요? 일반적인 난임 환자군에서는 임신 성공률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인 난임 환자군에서는 신선 이식과 동결 이식의 누적 출산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고반응군에서는 냉동 이식이 출산율은 더 좋고 난소 과자극 증후군은 확실히 줄였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신 환자 중 신선에서 냉동으로 바꿨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과배란 유도 중 난포가 자라면서 배가 불편하다고 하셨고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아주 높았습니다. 채취된 난자수도 많았어요. 이런 경우 채취 후 과난소 자극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나 약물 등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신선배아 이식을 하게 되면 이런 예방약들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배아 동결을 하도록 환자분을 설득하였습니다. 채취 후 상태 파악을 위해 내원하여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역시나 복수가 차 있었고 난소가 부어 있었죠. 이 상태에서 만약 신선배아 이식을 강행했다면 과난소 자극 증후군이 심해져 입원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환자는 잘 회복하였고 다음 달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내막을 준비해서 냉동 이식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난자 채취 개수는 일반적이었고 내막 두께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이 조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배아 동결을 안내 드린 후 다음 주기에 내막과 배란 주기를 잘 조절해서 냉동 이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로는 최근에 난임 환자가 고령화되면서 내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있는데요. 고혈압 상태에서 조절하지 않은 후 시행한 신선배아 이식은 실패하였는데 혈압 조절 후 동결배아 이식으로 임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도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난임은 임신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임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